거대한 공룡떼가 숲을 가로질러 달립니다.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공룡 뒤에 있는 모든 것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어떤 공룡들은 늪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익룡은 곧 지구를 덮을 폭발의 파장을 피하려고 머리 위를 날아갑니다. 이 사건은 약 6,600만 년 전에 일어났어요. 그것은 지구 위의 거의 모든 생명체를 멸종시켰습니다. 새들과 날아다니는 공룡들은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멸종사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제 탓이 아니에요.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공룡의 진화 계보를 따라 내려가서 역사상 최초의 새를 살펴볼게요. 시조새입니다. 현대의 까마귀 정도의 크기였지만 깃털을 가진 작은 공룡처럼 보였어요. 악어처럼 작은 원뿔 모양의 이빨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조새가 새보다는 파충류에 더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시조새의 뇌는 악어의 뇌보다 3배나 컸어요. 깃털이 달린 날개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대의 새들처럼 날지는 못했습니다. 어깨 관절 때문에 등 위로 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한 날갯짓을 할 수가 없었죠. 아마도 시조새는 작은 날개 퍼덕임으로 활공 비행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진화 덕분에 더 진화된 종이 완전한 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익룡. 익룡은 깃털은 없었고 피부와 근육으로 이루어진 막이 있었어요. 날개 길이는 사람 다리 길이 정도였어요. 익룡은 완벽하게 날아서 물고기와 작은 동물들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날아다니는 공룡들이 벨로키랍토르나 티렉스와 같은 육상 포식자들을 쉽게 앞지를 수 있었지만 대부분은 거대한 운석의 충격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이 사건을 단계별로 살펴보면서 그 공룡들이 어떻게 우리 시대까지 오게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운석 충돌 10분 전. 맨해튼 섬 크기의 거대한 암석이 우주에서 지구를 향해 이동하고 있어요. 그것의 무게는 460조 톤입니다. 지구상에 살았던 포유동물 중 가장 무거운 대왕골의 3조 마리에 해당하는 무게예요. 그리고 그건 초속 19km의 속도로 지구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라면 단 4.5분 만에 대서양을 건널 수 있어요. 현대 우주선이 날 수 있는 속도보다 2배나 빨라요. 운석 충돌 5초 전. 점점 긴장되네요. 지구의 중력은 계속해서 거대한 운석을 끌어당깁니다. 지구 대기에 구멍을 내고 그 굉음은 너무나 커서 지구 반대편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이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머리를 들고 공기를 통과하며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대한 바위를 봅니다. 주 운석으로부터 작은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이 불은 너무 밝아서 거의 태양과 비슷하게 빛납니다. 날아다니는 공룡과 현대 새들의 다른 조상들은 위험을 처음으로 감지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하늘로 직진하여 충돌 지점에서 최대한 멀리 날아가려고 해요. 충돌의 순간, 운석의 거대한 질량과 속도는 운석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그것이 지구에 닿자마자 150조 톤의 TNT에 달하는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 폭발의 파장은 말 그대로 지구 한 덩어리를 떼어내서 공중으로 던져버립니다. 거대한 에너지 벽이 충돌 지점에서 사방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것은 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도미노처럼 땅으로 밀어냅니다. 충격파가 지구를 완전히 감싸고 있어요. 이 에너지는 열로 바뀝니다. 충돌 지점 주변의 모든 것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녹색 정글과 나무들이 몇 초 만에 타고 남은 수추로 변해버려요. 땅과 바위는 그냥 증발해버립니다. 그 충돌은 거대한 지진을 일으켰어요. 어떤 공룡들은 땅에 생긴 틈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강한 지진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높은 파도의 쓰나미를 일으켰어요. 불타는 숲에 갇히지 않은 공룡들은 거대한 파도에 떠내려갔어요. 북아메리카의 공룡들은 북쪽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파장은 그들을 따라잡고 맙니다. 날아다니는 공룡들은 지진이나 쓰나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들은 거대한 파도를 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이 날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떨어지는 운석 잔해들과 싸워야 합니다. 운석 충돌 5분 후, 거대한 암석 조각들의 유성우가 계속해서 지구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운석은 자동차 크기였고 어떤 것들은 커다란 건물만 해요. 재와 먼지가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 온도는 너무 높아서 용암 액체로 녹아 다시 지구로 떨어져 더 많은 화재를 일으킵니다. 유성우는 날아다니는 공룡들에게도 문제를 일으켰어요. 떨어지는 붉게 달아오른 바위 사이로 이리저리 피해야 했어요. 높은 온도는 그들에게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깃털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깃털이 없으면 날 수 없어요. 운석 충돌 10시간 후. 공룡들은 줄곧 북쪽으로 계속 달렸습니다. 그들은 늪이 많은 낯선 지역에 도착했어요. 티렉스와 같은 거대한 공룡들은 어른의 키만큼 긴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이런 지형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만약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었어요. 트리케라톱스와 같은 더 작은 공룡들은 짧은 다리를 가지고 있었고 밀집한 늪을 통과할 수 없었어요. 운석 충돌 한 달 후, 15조 톤의 재가 대기 중으로 분출되었습니다. 거대한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지구는 완전한 어둠에 잠겼어요. 살아남은 식물들은 태양 에너지를 얻을 수 없었고 산소 생산을 멈췄습니다. 살아남은 공룡들은 산소 부족과 많은 양의 먼지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어요. 하늘에 햇빛이 부족해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해양동물들은 유일한 먹이 원천을 잃었어요. 대기 중의 먼지와 재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열을 얻는 것을 막아서 지구의 온도는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운석이 떨어진 곳에는 유황이 풍부했습니다. 이 독성 산은 충돌 당시 증발하여 구름을 형성했어요. 지금 지구에는 산성비가 내리고 있어요. 하늘을 나는 공룡들은 이제 이런 비를 피해 숨어야 합니다. 동굴에 머물러야 하고 먹이를 구하러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지금까지 많은 수의 육상 공룡과 나는 공룡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들은 밖으로 나와 재난의 여파를 봅니다. 충돌이 일어난 곳은 현재 멕시코 유카탄 반도예요. 칙슬루브 분화구가 이곳에 있어요. 너비는 약 150km로 미시간 호수의 절반과 같습니다. 그리고 깊이는 19km예요. 에베레스트 산 전체를 그 안에 넣어도 10km 정도가 남아요. 공룡을 사라지게 한 것은 충돌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충돌로 인한 화재가 초식 공룡이 먹었던 식물 대부분을 태워버렸습니다. 먹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초식 공룡들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산성비와 식물성 플랑크톤의 소멸은 모든 해양 생물을 위협했어요. 비록 새들이 폭발의 파장과 쓰나미를 피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먹이도 부족했습니다. 모든 새의 약 80%가 멸종 사건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지 못했어요. 문제는 지구상의 모든 숲이 전멸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새들은 나무에 둥지를 틀고 삽니다. 게다가 숲은 온갖 종류의 개미와 흰개미부터 날아다니는 곤충과 작은 쥐까지 항상 먹이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땅에 살고 잘 날 수 있는 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살아남은 작은 식물의 씨앗을 먹었을 거예요. 이런 식단으로 하늘을 나는 공룡들은 진화 중에 이빨을 잃게 됐어요. 날카로운 이빨이 많은 턱 대신에 땅에서 작은 씨앗을 주울 수 있는 긴 부리를 가지게 됐죠. 비록 지구는 지금 살기 끔찍한 것처럼 보이지만 새들에게 진화적인 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들은 먹이를 찾아 먼 거리를 여행해야 합니다. 그들의 날개는 더 강해져요. 또한 이전에 자신들을 먹이로 여겼던 포식자들로부터 안전해집니다. 이제 어떤 티렉스도 잠자는 새의 허를 찌를 수 없게 됐어요. 충돌 후 약 1000년 후 최초의 울창한 숲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진화에 또 다른 큰 힘을 줍니다. 100만 년 후 먹이로 가득 찬 숲에는 현대 쥐새의 조상들이 번성합니다. 그리고 6500만 년 후 오늘날에는 약 만여 종의 새가 있습니다. 비둘기, 까마귀, 독수리, 그리고 매 등이죠. 펭귄도요. 이들은 모두 공룡의 후예예요. 하지만 다른 생존자들이 있어요. 몇몇 악어 조상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었어요. 거북이의 약 80%가 대량 멸종해서 살아남았고 이제 그 후손들이 우리 곁에 살고 있어요. 뱀과 도마뱀도 굴 속에서 힘든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단공류 동물과 같은 일부 포유류도 살아남았어요. 이 고순도치 크기의 동물은 계속해서 진화할 수 있었어요. 수백만 년 후 이 포유 동물들은 영장류로 진화했고 이것은 훗날 현대 인류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아이폰이 등장했죠.